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는 곳 강원도 횡성입니다. 여기는 웰리 힐리파크고요. 여기에서 프리스타일 스키, 스노우보드 대회가 열립니다. 사실 이 횡성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개최지 선정이 안 돼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정말 멋진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횡성은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이 한우의 진심인 곳인데요. 자, 횡성 전역에는 어떠한 울고 웃는 우리의 역사 이야기들, 여행 이야기들이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참 맛있고 특색이 있을지, 정말로 남다른 색다른 횡성 여행.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횡성 관광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곳 횡성 호수길입니다. 이 횡성 호수는 1990년 여기 섬강을 막아서 횡성댐을 만들면서 생긴 인공호수인데요. 그 횡성댐이 우리나라 댐 중에는 가장 막내, 가장 새 거죠. 정말 곳곳에 수채화 같은 풍경들이 펼쳐져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 곳이죠. 횡성댐과 함께 인공호수가 만들어지면서 5개 마을이 수몰지역이 됐다고 합니다. 산업화 실향민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 그 마을에 있던 그 중금리 3층 석탑, 이렇게 이제 이 자리로 옮겨왔고요. 그래서 여기가 망향의 동산이고 해마다 10월에는 여기서 망향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횡성 호수길 로코스 매표소입니다. 성인 일반 2,000원인데요. 아래 보시면은 다시 횡성 관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짜예요. 무료예요, 무료. 자, 들어갑니다. 오늘은 물이 많이 불었네요. 여기가 잠겼죠? 여기가 원래 그 수몰전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니까 이곳에 수몰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이 조형물도 그런 뜻 아닐까요? 횡성호수길 5코스 걸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5코스는 A코스, B코스가 이렇게 붙어있는 팔자형입니다. 원점 회귀형인데요. 반드시 호수가 내 왼쪽에 보여야 됩니다. 호수가 내 오른쪽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원점 회귀형인데 왜 왼쪽으로만 보여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아닌 대자연이 가장 거대한 화폭에 그려낸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감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입니다. 나오는 길, 자, 역시 이렇게 호수가 제 왼쪽 어깨 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호수가 내 오른쪽 어깨 쪽에 있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요. 호수가 내 오른쪽 어깨 쪽에 보였다는 거는 이렇게 역주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큰일 날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가면 저런 좁은 길에서 서로가 부닥치면서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룰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호수는 내 왼쪽 어깨 쪽으로요. 한적한 시골마을 이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돌담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성당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강원도 횡성 풍수원 성당입니다. 이곳 풍수원 성당은 믿음을 떠나서 한 번은 꼭 와보면 좋은 곳이요,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최초의 성당, 우리나라 4번째 성당인데요, 3번째 성당이 명동성당이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인 신부가 찍은 최초의 성당이라고 합니다. 1801년 용인에서 신유박해가 벌어지면서 이제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이 강원도 횡성의 산골에 모여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여기 지금 성당 옆에 보이는 이 초가집, 딱 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신부님 없이. 그러다가 고종 27년 1890년 돼서 프랑스의 르메르 신부가 초대 신부로 부임을 해서 이제 미사를 보셨겠죠. 그리고 2대 신부가 정규화 신부님이신데요. 특히 이 성당은 그 정규화 신부께서 프랑스의 어떤 그런 그 도움 같은 게 전혀 없이 바로 이곳에 나는 모든 그 물자와 이곳의 사람들과 함께 만든 성당이니까 진짜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당이 약현 성당인데 약현 성당과 모습이 똑같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약현 성당을 들어가는데 풍수원 성당 들어가는 줄 알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정교화 신부께서 사제 서품 받은 곳이 약현 성당이어서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풍수원 성당 구사제관, 지금은 역사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912년에 완공이 됐는데 벽돌조로 지어진 사제관 중에는 원형을 유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제관이라고 합니다. 이 안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교화 신부의 방도 있고, 그 당시 20세기 초 우리나라 천주교의 그런 어떤 기록들, 또 사제들의 생활을 알 수 있는 생활사 박물관이죠. 횡성 풍수원 성당이 저에게 주는 느낌은요, 뭐 성지순례길이라든가 이런 데 워낙 핫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보다는 나만의 추억을 하나 남기는 곳, 그런 느낌인데요. 횡성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된다는 횡성 한우가 들어간 한우빵입니다. 붕어빵엔 붕어가 없지만 한우빵에는 우리의 한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횡성 전통시장 입구입니다. 한우빵이 나왔습니다. 자, 모양이요. 네, 리얼하죠. 완전히 소 한 마리 먹는 거예요 지금.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횡성 한우거든요. 요건 단맛이 네요. 단맛. 단짠. 전형적인 우리 아주 불고기를 빵하고 먹는데, 요 빵은 이게 뭘까요? 밀가루예요? 뭐예요? 저희는 찹쌀빵과 네. 섞어서 만들거든요. 이게 진짜 먹방이네요. 지금 소를 3마리를 먹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썰렁한 아재개, 그죠? 먹방 유튜버 다 나와보라 그래요, 제 앞에. 소 3마리 먹는 사람 있나? 토종 한우 1마리 먹겠습니다. 토종. 이건 토종이니까 요 안에 횡성 한우하고, 토종은 뭐 김치가 들어갔을 것 같아. 토종 한우 1마리. 맞네요. 김치가 한우랑 같이 다져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맛있어. 내가 요거 1마리가 2,000원이에요. 횡성에서도 여기밖에 없다 그러시더니 보니까 특허네요. 특허. 성난 한우거든요. 요거는 청양고추. 요거 맵다. 이게 청양고추 삭힌 거랑 청양고춧가루로 해서 고기를 볶은 거라서 좀 많이 매콤하죠? 네, 많이 매콤한데요. 승질 더럽게 났는데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매워. 찬물 한 컵만 주세요. 매워. 매우세요? 매워. 야, 맛있는데요, 이거. 흡족하게. 진짜 한 끼가 되는데요? 완전히 한 끼인데? 횡성 여행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해주는 곳, 횡성 참전기념공원입니다. 네덜란드군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풍차를 형상화한 모습에서 한눈에도 네덜란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6.25 때 UN 1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4번째로 전투부대를 파병한 나라입니다. 이곳 횡성은 치열한 전장터였다고 합니다. 국군의 퇴각을 도우며 중국군과 맞서 싸우다가 지금 보이는 이 오우덴 중령 대대장을 비롯해서 총 122명의 네덜란드 병사들이 그 소중한 목숨을 여기서 잃게 되는데요. 한국전쟁 기간 동안 네덜란드는 총 768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소중한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 1975년 9월에 이 기념비를 세웠고요. 해마다 이곳에서 추모 행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도 한국으로 파병한 그 첫날이 10월 26일이라고 합니다. 12일이네요. 해마다 10월 26일에 그 기념행사,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하고요. 네덜란드 현충일이 5월 4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갈 때 혹시 네덜란드를 들리게 된다면 5월 4일과 10월 26일엔 좀 마음가짐을 각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6.25 참전 기념탑, 그리고 베트남 참전 기념탑이 있습니다. 요즘 여행의 가장 큰 테마가
역사 교훈 여행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은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럴 때 바로 이곳에 와서 그 역사의 교훈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곳 횡성참전공원은요, 우리가 횡성 오면 꼭 먹으러 간다는 그 안흥찐빵 마을 가는 그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횡성에 오면 이곳에 한번 들려보는 것이 정말 남다른 의미 있는 나만의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횡성군 안흥면 면사무소 앞 안흥찐빵, 여기가 원조라고 하죠. 안흥찐빵이 시작된 곳, 이제 빵 나올 때가 됐다고 합니다. 안흥찐빵 나왔습니다. 2개. 야, 요게 아주 포들포들하게 식감이 좋은데요. 요 식감 아주 말랑말랑하고 안에 달콤하면서 너무 달지 않은 이 단팥, 요 앙금이 기가 막힙니다. 안흥찐빵이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가? 여기가 예전에 영동고속도로 생기기 전에 강릉하고 서울하고 그 사이에 딱 중간 지점, 여기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 안흥찐빵이 유명해졌다라는 얘기가 가장 정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 찐빵과 호빵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찐빵과 호빵. 찐빵은 정말 우리가 집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수제로 해서 만들어 먹는 이게 찐빵이고요. 찐빵과 호빵의 차이. 찐빵은 정말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다 일일이 빚어서 만든 것이 찐빵. 호빵은 사실은 찐빵인데 예전에 그 삼립식품에서 호빵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약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이 호빵이다. 근데 이제 호빵은 호호 불어서 먹는다라는 뜻, 또 가족들이 호호하면서 먹는다? 이건 좀 별로 신빙성이 없고, 또 어떤 주장으로는 이게 뭐 중국의 만두처럼 생겨서 그 호빵, 그 오랑키 호자를 썼다. 근데 그 주장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횡성에 와서 꼭 먹어야 되는 안흥찐빵입니다. 맛있다 진짜.